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18년도 9월 28일 수익률로 말하는 투자 원칙 코인업TV 1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시간 동안 또 비트코인의 방향이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반등 얘기를 말씀드렸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2부에 이어서는 구체적인 알트코인들의 동향과 이슈, 그 다음에 매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또는 일을 하시면서 뭐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로 잠깐 저희가 이렇게 보시잖아요. 직장인분들께서는 보셨으면 정말로 코인업TV의 이 방송에서 말했던 이 추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셨을 거고, 정확한 것에 대해서 조금 또 많이들 놀랐고 또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또 뿌듯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일부 방송 힘차게 시장의 환경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알트코인 내용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부의 첫 방송은 항상 보조지표를 확인합니다. 자, 보조지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확인을 왜 하느냐, 바로 차트 보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 또는 경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부동산도 실물 경제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 분야의 건강한 상태, 시장의 바로미터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좀 수치화해서 여기에 효과 있게, 효율성 있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인데, 인위적인 지표죠. 그런 의미에서 코스피 지수가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투기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완전한 투자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갖춰져가는 안정성만큼 이러한 보조지표들을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차트 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풍부하게 이제 미래 상황을 예단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측을 넘어서서 정확하게 안정감 있게 추세를 읽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조지표가 이제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현재는 코인 마켓캡에 나와 있는 전체의 시총 규모입니다. 시총 규모는 어제와는 맥락이 비슷합니다. 2천억 달러를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2천억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요 점에서는 24시간 볼륨 기준으로서는 상당히 괜찮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작년 연말과 같이 지금도 연말이 곧 얼마 안 남았으니까 리플도 막 오르고 비트코인 캐시도 오르고 엄청나던데 큰 상승장, 불마켓이 오는 거 아닙니까? 를 기대하신다면 보조지표로서의 이 마켓캡이 적어도 2000대 후반에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3천억 달러의 규모는 넘어져 줘야 그런 것을 논할 수 있다. 이때가 되면 이 보조지표를 퍼즐 종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시드가, 종잣돈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차트가 알아서 올라가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비트코인의 이제 차트와 다른 코인들 간의 탈비트와의 정도, 연관성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시총 규모 12손가락, 아이오타까지 해가지고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코인들만 가지고 비트코인과의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흐름은 시총에서도 보셨다시피 어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했던 것이 반등에 성공하였고 강한 조정이 있었지만,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한번 6,400달러 선 지지선을 기반으로 해서 반등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오후 기준으로 해서 6,800달러 되돌림 값을 두 번째로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보시는 알트코인들의 조정, 비트코인의 하락은 그에 따른 피로도 6,800 저항선에 도달하면서 발생하는 차익 실현 물량과 이제 피로도가 물려있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조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을까? 지금 현재 9월 28일이죠. 자, 10월 초까지 이제 이틀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탈비트와 움직임을 가장 강하게 맹렬하게 보여줬었던 코인들. 자, 리플이 있고요. 시총 4위에 비트코인 캐시, 시총 6위에 스텔라 루멘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봤을 때 나머지는 다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고요. 리플과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선상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뿌리가 같기 때문에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리플과 스텔라가 가장 초기, 즉 메이저 거래소들 중심의 이 상승 기류가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선도주자로서 탈비트와 움직임을 맹렬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보여줬자면,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끝 모서리를 보시면 여전히 리플과 스텔라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비트와 움직임을 강하게는 이제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비트가 떨어지면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방송과 똑같습니다. 10월 1일 날 리플과 스텔라의 가격의 폭발적인 원동력, 에너지가 되었던 자체의 호재성 이벤트들이 10월 1일로 앞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선 반영이 끝나고 많은 차익 실현 물량과 실망 매물만을 남겨놓은 채 다시 조정이 올 것인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리플과 스텔라 루멘을 가지고 계시는 홀더들이 꽤 많으시고, 그에 따라서 비트가 떨어질 때 떨어지고 오를 때 오르는 탈비트와 움직임을 전혀 못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꼬리를 내리진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요 9월 30일 날 마무리가 되고 방향이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그 이후에 10월 1일 이후 9월 30일부터 좀 더 많은 하락세를 압박을 맞을 거고요. 10월 1일이 지나고 나서 본 행사에 따른 결과물과 그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과 움직임에 따라서 다시 진입을 할 것인가, 리플과 스텔라가 새로운 상승 기류를 만들 것인가,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파악을 할 문제다. 자, 비트코인 캐시는 그 뒤에 우리에게 인상을 남겨주었던 코인이죠. 비트코인 캐시와 함께 움직였던 코인들로는 항상 그렇듯이 비트코인 골드가 있었고, 라이트닝 코인이, 자, 오랜만에 라이트 코인이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골드 자체적인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코인은 굳이 살펴볼 필요는 영향가가 없다. 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두 번째로 탈비트와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조정을 오더라도, 비트코인에 따라 오더라도 리플과 스텔라보다는 훨씬 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리고 나머지 그 외의 코인들은 전부 다 비트코인과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룰 것은 없다. 자, 리플과 스텔라도 곧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시기가 오고 새로운 동력이 발생할지는 10월 1일 넘어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리플과 스텔라와 동일한 루트, 이들이 먼저 움직였을 때처럼 그 다음에 움직임을 보여줬듯이 이들이 먼저 소멸하고 나면 힘도 그런 식으로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보조지표는요, CGI입니다. 자, CGI 같은 경우에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제까지만 해도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CGI가 어느 정도 넘어야 되느냐, 코인 시총, 마켓캡 같은 경우에는 2천억 달러는 당연히 넘어줘야 되고 2천억 후반에서 3천억 초반까지는 가져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CGI 차트를 보시면, 자, CGI가 드디어 최소치 300포인트는 넘어섰다. 이건 아주 긍정적입니다. 대상승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300포인트가 무너지지 않고
400을 향해서 당연히 300 후반대를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300대를 넘은 것만으로도 시장의 안정세가 조금 더 찾아가고 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제와 동일하게 5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 자, 마지막으로 루카스7.net에 나와 있는 프리미엄 지표를 살펴보고 비트코인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지금 보조 지표를 보니까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CGI가 20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200 후반대를. 자, 그래서 제가 300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넘어져 줘야 된다. 근데 오늘 넘어섰죠. 그리고 어제 비트파이넥스의 비트코인 마진 비율. 자, 선물 시장이 현재 작년 시장과 올해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자, 일반 투자자분들은 가격이 너무 떨어졌고 하락장이라는 게 너무 큰 차이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더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 배경이 바로 바로 선물시장이죠. 선물시장의 본격화가 이루어지면서 작년 시장과 올해 시장의 판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고 난이도가 훨씬 어려워진 것, 즉 장세를 읽기가 어렵다, 추세를 맞추기가 어려워지는 그 부분들이 선물시장 중심으로 비트코인의 대부분의 점유율들이 잡힌다는 점, 시세가 그쪽에서 잡힌다는 점, 키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등락이 굉장히 큰 파도 속에 열쇠를 던져놨기 때문에 시냇가나 고여있는 물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들의 어떤 물살만 익숙했던 분들한테는 이러한 시장의 어떤 급격한 변화들, 그러면서 점점 수렁으로 계단식 하락을 가고 알트코인도 무너지는 상황이 굉장히 힘드셨겠죠. 자, 그런데 마진 비율로 봤을 때 어제 숏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조만간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곧 롱 포지션이 다시 높아질 것이다. 자, 근데 오늘 바로 보더라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보다 다소 우위를 다시 점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자, 어제 방송에서 제가 바로 예측되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은 방향이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 단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것, 오늘 또 처음 듣는 시청자분이 계실까봐 또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존에 또 시청을 해주신 분들한테는 두 번, 세 번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하반기 3개월 또는 2개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뭐다? 작년 연말과 같은 상승장, 회복장이 오는 것 같지만 작년 시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장과 반등장을 재단하지 마실 것 제가 당부드렸고, 그 이유는 현재 이런 보조지표들 시총이 회복하고 CGI가 300을 돌파하고 다시 롱포지션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자체가 연말이라서 역시 의례적으로 기대 심리가 쌓여서 상승한다. 이건 이제 망상이고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모든 것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 상품들은 특히나 사람들의 수요 공급에 철저한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 비트코인의 ETF 가장 큰 이슈가 당장 어떻게 됐다?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결이 됐다라는 것은 승인이 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발되는 것, 아예 취소, 불허, 캔슬되는 것도 하나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났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년 2월로 미뤄지면서 당장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잘 될지, 잘 안 될지, 정말 잘 될까?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런 다양한 퍼드성 의심과 합리적인 의구심들을 우리가 실제 트레이딩에서 따져볼 필요가 없다. 그러한 불안 요소가 없어지면서 마침 연말장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온기가 느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그래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한시적으로 보시고 스윙이나 단타 위주로 들어가야 효과를 좀 거두실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투자는요, 지금이 저점이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베팅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이슈가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팩트를 기반으로 봤을 때 장투에 대한 관점은 내년 2월 이슈가 마무리되거나 2월 이슈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흐름들을 발견했을 때, 그 맥을 발견했을 때 장투를 위한 저점 매집들을 시작하셔도 되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보조지표 시간에는 제가 별도로 시황 분석을 안 해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프리미엄을 일단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 자, 플러스 0.67포인트이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는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GNT 3.01%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3% 내외는요, 2018년도 시장의 흐름상, 트렌드상, 이런 것들 플러스 마이너스 3%는 정상 범위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뭐 눈에 띄는 코인들의 뭐 움직임이 없습니다. 가장 역프리미엄, 즉, 해외가 좀 더 비쌌던 것이 오늘 방송 켜기 전까지 기준으로 스팀이었는데 여전하군요. 좀 보이시나요? 자, 스팀입니다. 자, 스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이너스 5.4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프리미엄이라고 하고요. 국내에서 사는 것이 스팀 코인은 조금 더 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3%가 3%까지는 마이너스 3%까지는 허용 범위라고 한다면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자,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2%는 더 우리가 싼 것은 맞기 때문에 스팀 코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자, 시세를 가지고서 스팀 코인을 가져볼 만하고요. 호재나 어떤 에너지 동력으로 봤을 때에는 올해 하반기까지 시장에서만 먹히는 게 아니라 더 큰 무게중심을 스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즉 내년 초가 내년 3월 달에 가장 핵심적인 이슈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보조 지표들은 모두 다 살펴봤고요. 어제보다 더 나아진 상황이다. 좀 더 온기가 시장 전반적으로 느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궁금하지 않은데요. 갖고 있지 않는데요. 정말로 코인을 얼마 한지 안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면 상관없지만 적어도 단타를 하시든 스캘핑을 하시든 마진 거래를 하시든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들을 임하시겠지만 ICO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는 매우 곤란합니다.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요.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미래의 이야기고 그냥 이 투기판 그리고 이 투자 대상물로서 봤을 때의 기축이 되고 있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아셔야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들의 움직임들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고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아까 보조지표 때 차트들 보셨죠? 다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오스는 어떨까요? 이오스 차트 봐주세요. 네오는 어떤가요? 차트가 어떤가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가는데요. 자, 그런 것들은 하나의 시장의 트렌드가 될 수도 있고 시장에서 주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단순 펌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살펴봐야 되는 것들인 거고요. 대부분들은 비트코인 중심으로 시황 분석을 하시고 추세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시세에 맞게 비트코인을 매매하시든 알트코인들을 매매해 가시든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룰입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제 방송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코인 투자를 계속 하실 거다라고 하신다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잘못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개선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 개선에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코인들의 차트를 다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저는 저대로 일을 효율성으로 할 수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리딩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다. 너무나 좋은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만 가지고도 열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자, 현재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이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그려져 있는 요 도표들 때문에 차트가 가려지고 있으니까 요걸 좀 옮기고 K스크린 펜으로
그림을 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선, 파란색 선, 파란색은 뭐다? 지지선을 의미한다. 자, 지지선 같은 경우는 현재 어디에 깔려 있습니까? 6,400달러 선에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이 떨어져도 6,400달러 밑으로는 당장은 우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어제 방송 27일 딱 절반으로 잘라도 요 라인이 됩니다. 보이시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6,400달러의 지지선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입니다. 자, 6,500달러, 6,800달러 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읽을 수가 있고, 지지선 6,400달러가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잃어버렸던 6,600과 6,800달러 한번 깃발 꼽기가 어렵지, 한번 깃발 꽂으면 다시 올라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쵸? 한번 우리가 오랜만에 운동했을 때 어딘가가 뭐 알이 베겼다. 제가 최근에 유행하는 사업장 중에서 이제 스크린 야구들 해보셨나요? 여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해보셨는지 모르겠고, 남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해본 이가 있고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연찮게 저도 뭐 야구를 좋아하지만, 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사회인이 다 되고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할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 야구인이 아니면. 이제 야구를 오랜만에 했더니 이게 전신 운동이잖아요. 타격만 하는데 다음날 이제 온몸에 이제 알이 베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점점 알 베김의 횟수도 줄어들고 고통도 줄어들고, 그 정도 동일한 어떤 정도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금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6,800달러까지 한번 뚫어놨기 때문에 이 뚫어놓은 길을 악재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이라면 되찾을 수가 없지만, 정상적인 조정으로 파악을 했고 실제 지지선이 있는 것을 덕분에 확인까지 했다면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반등은 다시 6,8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제가 그것을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은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으로 경험하셨을 거고, 관망하시는 분들은 오늘 틈틈이 핸드폰 보면서 진짜 올라가네를 보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6,800달러까지 다시 찍는 데 성공을 하였고요. 어쨌든 6,800달러가 저항선입니다. 저항선은 항상 제가 녹색으로 표시해드렸고, 가장 가까운 저항선은 6,800달러와 7,000달러에 위치하고 있다. 자, 그 말은 6,800달러와 7,000달러 뚫어내기는 쉽지는 않다. 6,800달러를 두 번째 터치하는 데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 터치하면서 역시 이 저항선의 역할에 따라서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역시 6,400달러가 지지선이니까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고요. 현재 6,500달러 선 안에서, 그러니까 이 부근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그림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좀 더 깨끗하게 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상승을 했고 저항선에 따른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서 충분히 이게 말아 올려가는, 어쨌든 간에 이제 7,000달러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들이 충분히 차트상 확인이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7,000달러를 뚫어낼 때 어디까지 올려놓고서 조정을 받을 것인가, 또는 뚫지 못하고 떨어질 것인가. 근데 떨어지는 것이 뭔가 외부의 악재에 의해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힘이 다해서 매도세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이냐, 요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방송에서 어제 방송이 아니고 그제 방송도 아닌 지난 방송부터 비트코인을 이용한 사토시 마켓을 자율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것을 OK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트코인과 원화 마켓, 메이저 거래소를 활용하는 것도 이제는 OK다라고 이 지지선이 확보되는 순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 방송을 보시고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액이든
또는 시드의 상당 부분이든 간에 비트와 메이저 거래소의 원화 알트에 투자하신 분들은 비트코인의 상승분만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누적 수익률을 누려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항상 보시고 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숙지를 하시고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것이 수익을 버는 방법입니다. 참고만 하실 거라고 한다면 이 지금 제 동영상 강의는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차트 기법을 알려드리는 어떤 이론 강의가 아니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차트 분석을 다 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율적인 부분이라고 언급을 해드리고, 콕콕 집어서 쪽집게식으로 추천드리는 매물들은 물건들을 종목을 정해서 매도점과 매수점을 잡아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행동으로까지 와주셔야 돈을 잃으시는 분들도, 돈을 따시는 분들도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그것을 누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역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을 잃는 경우 그런 리스크도 없거니와 돈을, 수익을, 시드를 늘리는 어떤 기적, 아니면 그런 꿈이었다면 그런 소망, 소소한 재미들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투자 성향이 이런 위험 상품군, 비트코인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주식은 또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머리로 생각하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성적으로 보셨을 때는 위험하죠. 리스크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상대성으로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의 시장이 과열화되어 있고 안정성이 떨어지고 제도권화에 완전한 편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도드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사실은 비트코인과 주식과 선물과 각종 파생상품들은 다 위험 투자 상품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액션이 없으면 잃지도 않지만 이런 것들을 하실 의미가 없으시겠죠. 그런 분들은 은행 가셔서 적금, 만기 적금, 정기 적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펀드 하셔야 되겠죠. 그나마 조금 덜 위험한 이제 중립 지역에 있는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항상 행동을 해주셔야 되고 굉장히 시세가 요동치고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방송 중에서 짚어드리는 것, 또 방송이 끝나고 텔레그램, 전용 텔레그램에서 제가 메시지를 드리는 것들은 보신 분들, 행동하신 분들만 취하실 수 있다. 그것을 꼭 염두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앞으로의 방향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방향을 살짝 약하게 말씀드려서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조정은 정상 범위 내에서 있는 조정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도 지지선 6,400달러가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6,400달러까지 다이렉트 내려갈 것으로도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 부근선에서 결국은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의 즉각적인 상승 반등 작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쨌든 6,800달러와 7,000달러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트코인들을 매수하는 전략은 역시 분할 매수, 신규 매수를 지금부터 진행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 손절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갑자기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손절 라인은 알트코인의 개별 알트코인의 손절, 자기만의 원칙. 내가 지금 이번에 A라는 코인을 그럼 지금 살 건데 나는 10% 이상 손해가 나면 그 뒤로 올라가더라도 나는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내 기준, 나만의 원칙에 따라서 손절을 할 거야 라고 확실하게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룰, 이런 것들 지킬 수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손절가를 정하셔도 되지만,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비트코인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6,400달러가 만약에 무너진다. 그때 내가 현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 시점에서 산 비트코인과 그다음에 알트코인들, 원 알트코인들은 그때가 손절 시점이 된다. 하지만 가능성은 현재로는 그러한 상황까지 발생하기에는 낮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도점은요. 2부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원 알트코인들처럼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리는 게 아니다. 자율적으로 들어가신 거라면 수익은 언제나 익절을 통해서 발생을 하죠. 익절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right, 옳다. 언제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누적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누적 수익률을 누려가실 때 만약에 비트코인이 7,000달러 싸움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화를 해놓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시겠죠. 왜? 7,000달러 싸움에서 또 밀려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락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부 방송은 자, 여기에서 이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짧게 쉰 다음에 바로 2부 방송에서 업비트 등 메이저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알트코인들의 움직임들이 어떠한지 이미 여러분들은 저와 비트코인을 통해서 전체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봤기 때문에 사실은 알트코인을 보지 않아도 아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슈가 되는 알트코인들을 짚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코인업TV에서 추세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민이었습니다.